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선서 서명하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 윤용표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윤용표. 네,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의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년 보건행정계장은 현재 해외 연수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박창규 위생 담당입니다. 오경희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오민자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정혜자 방보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4년 주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건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별척으로 제출된 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먼저 DMG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후곡리 30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36억 2,500만원으로 1, 2층 2,042평방미터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치유센터는 의원 및 식당, 입원실, 다목적실이며 추진적으로는 2014년 9월에 건축 부분은 종료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명칭 공모, 운용조례 제정, 한의학 연구소를 설치 후 1월 중에 민간 위탁 협약 후 약 6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정상 운영코자 합니다. 제6쪽입니다. DMG 60주년 약수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 25억만으로 숙박, 테라피, 조경 및 토목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추진적으로는 건축 면적 1179평방미터에 대한 공사를 3월 21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내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물이 준공되면 자연 생태치유 마을과 연계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토목 및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건물은 찜질방, 숙박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서 보건기관 기능 보강을 통해 보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극초단파 치료기 등 5종, 보건진료소 약품 냉장고 및 체성분 분석기, 보건사업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2015년 사업계획을 8월 중 수립, 보건복지부에 군량보건진료소 개보수, 방산보건지소 개보수, 의료장비 등 3억 8,30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11월 중 4억 2,100만 원이 간해시 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 기준 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긴밀한 협조로 2015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공공-URS 시스템 운용으로 진료소와 보건소 간 고혈압 당뇨 환자를 원격 진료하고 또한 치매 환자는 한림성심병원과 연계하여 원격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원격 진료 및 건강 인프라 확대 구축에 따른 중간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운동 등 만성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팔랑보건진료소에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역량과학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건강추진 향상 및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서 첫 번째,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로서 비만, 운동, 절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걷기 대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캠페인 및 교육을 270일에 17,1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장, 경로당을 방문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51명을 등록하여 191명이 6개월 금년에 성공하였으며 금년교육 2,380명, 공중이용시설 금년 홍보 및 계도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금년교육과 상담을 하겠으며 2015년도부터 일반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년구역으로 지정에 따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치부설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58명에 대한 시술과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상담 등을 5,941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경로당 등 찾아가는 이동구강검진과 의치보철 사업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 및 건강교실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8,632명에 대한 진료와 관절염 예방교실 885회, 가정방문 380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진료 및 중풍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영대회입니다.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체조를 하는 것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23개 마을 1,155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 건강유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예정으로 체조 경연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청춘 양구 건강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주민에게 건강검진, 건강강좌, 금연 절주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사리 마을 주민에 대한 암표이자 검사, 구강검진, 치매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프로그램 지속 실시 및 결과 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175명, 철분제, 염산제 지원 225명, 다산가구 28명, 3,041만 3천을 지원, 미수가 의료비 지원, 출산기념 탱아리 지원 등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 136가구 226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140명에 대한 사업 전후 빈혈 수치를 비교 분석한 바 빈혈 감소율은 80.8%로 사업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양 상담 및 보충식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외 서민계층 보건의료 안정망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환자를 방문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신규 가구 기초조사 39가구, 연계 서비스 제공 232건, 질환별 사례관리 67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수준 우선순위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등록관리 111명,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고위험군에 대한 네트워크 간담회 3회, 농약안전보관함 5마을 260가구에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농약안전보관함 보건마을 주민교육 실시 등 프로그램 운영을 내시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만성 신부전증 투석, 근육위축 환자 6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향후에도 신규 환자 발견 등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 및 저소득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추진적으로는 국가암 무료검진 3,979건, 저소득층 갑상선 동맥 강화 등 620명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소외계층 건강검진 운동지원 사업입니다. 안나이집 시각장애인협회에 건강증진 체조교실 운영과 건강행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체조교실 운영 78회, 건강행태 개선 35회를 실시하시며 향후에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골다공증 무료검사입니다. 등록 장애인에게 골다공증을 무료로 검사하는 것으로서 추진적으로는 338명을 검사하여 정상 220명, 이상 소기혼자 118명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골다공증 검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환자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등록관리 131명, 재활기구 대여 118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환자 등록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첫 번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환자 교육 및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1323명, 신규 등록 24명, 치매 원격 진료 80명,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24회 31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 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심내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환자 발견과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 69회 1818명과 강의 및 조리 실습 6회 249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고혈압 당뇨의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갱년기 여성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갱년기 여성에 대한 식생활 개선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관리 및 영양조리 실습 4회 12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조 감염병의 예방관리태세 확립입니다. 첫 번째로 급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적으로는 방역소독 266회, 예방접종 6,558명, 모기퇴치 용품 배부 14,537개를 구입 배부하였고 향후에도 감염병 조기 발견, 신속 대응 태세 확립 및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만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및 에이즈 등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내 결핵검사 784명, 이동검진 200명, 피부질환 진료 4회 218명과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11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핵 예방 퇴치 사업과 주민 피부질환 진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생충 퇴치 사업입니다. 간, 폐흡충, 요충, 머리니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기생충 검사 6,050명을 실시하여 감염자 34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머리니 검사와 호수 주변 마을의 간염증 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의학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의학업소 22개소에 대한 관리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양구 인해병원 내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346명을 진료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2교소에 대한 운영비 1억 8천 지원, 의학업소 점검 7회, 가정 내 폐약품 35kg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한랭지당 감시 체계를 2년 2월까지 운영하고 의학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첫 번째로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802개 업소에 대한 관리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부적합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수검사 13회, 배고 품목, 학교 주변 안전관리 지도 점검 28회 147개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4회 51개소를, 불법 영어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이해 식품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탈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친절, 청결, 정착으로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과 군장병 우대업소 운영, 남은 음식 싸가는 용기 배부, 위생모자 제작 보급,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나트륨 저감화 사업과 업소의 친절, 청결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그 모자 보건 사업으로 출산 장려 정책, 제가 지난번에 그 소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강원도권 내 18개 시군에서 지금 양구군하고 화천군이 제일 열악한 출산 인구도 제일 적은데 또 장려 정책까지 또 제일 좋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혹시 가서 조례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더 개정하시는 거 검토해 보셨는지? 어제 검토해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처음 조를 개정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타시군하고 다시 이제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기회가 된다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조례 내용을 보니까 뭐 그 첫째, 둘째 이제 이번에 저희가 둘째 나면 네, 둘째. 얼마였죠? 50만 원입니다. 예, 50만 원. 그나마 이번에 이제 화천군보다 낮게 그런 걸 반영했는데 뭐 인접시군의 인제 같은 경우도 50만 원, 70만 원, 셋째야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많이 주는 데는 뭐 평창 같은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횡성군은 뭐 셋째 하나면 720만 원까지 주는데 저희는 혹시 제가 조례 보다가 좀 당황을 했는데 5, 6, 7, 8째까지 나는데 7째까지 나도 200만 원이 최고예요. 다른 시군 셋째야만 나도 한 200 가까이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7 나와도 200만 원. 좀 이런 내용을 차라리 그 줄여서 뭐 다른 군처럼 뭐 하나씩 아이를 하나씩 더 낳을 때마다 뭐 30만 원씩 인상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8 낳아도 200만 원. 뭐 다른 지역은 셋 낳아도 뭐 20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그러니까 양구군이 인구가 가장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 신청인은 6세 이하의 아동과 함께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로
뭐 6개월 이상 양구군에 거주하는 거 이런 건 뭐 동의하는데 예. 다른 군 뭐 인제군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게 없어요. 뭐 몇 세 이하 아동하고 함께 거주하든 그게 무슨 뭐 아이를 둘 넣고 컸어도 새로 아이를 또 낳으면 셋째 아가 되고 뭐 이럴 텐데 그런 연령 한정을 또 두다 보니까 이러면 혜택 받는 인원이 가뜩이나 혜택도 없지만 더 뭐 다른 지역하고 틀린 그런 그 뭐 몇 세 이하 아동하고 또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접 시군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조례도 좀 검토하셔서 좀 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 뭐 경연대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 뭐 보니까 많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23개 마을에 1155회, 16,0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런 양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마을에 관해서 화투 치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런 뭐 율동이라든가 체조 이런 거 해주시니까 엄청 좋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강사분들이 나가서 그런 걸 하고 계시던데 혹시 뭐 우수 강사라든가 또 그런 추천받은 뭐 그런 포상이라든가 지원책 같은 거는 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뭐 포상하고 지원책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지금 올해 이제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우수 강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흥이 나서 자기가 더 열심히 어르신들도 잘 가르치지만 진짜 마음 자세라든가 또 어르신들한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강사분들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또 인센티브 같은 거를 부여하는 방법도 그래서 더 이 경로당 분위기도 활성화되고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성과 분석에 보면 미흡한 점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뭐 방문 전문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좀 미흡하다고 그래서 현재 보면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들이 좀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이 사업이 지금 보면은 면단이나 이런 시골 가보면 보건소 차량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미흡한 건지 그리고 왜 이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방문보건 사업은 간호사 그다음에 몇 명 뽑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간호사가 있어야지만 입력 데이터를 간호사가 이제 의료인에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하면은 병원에서 저희 왔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인건비가 병원보다 좀 적으니까 조금 힘들지만은 병원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저희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년 초에 되면은 어느 정도 저도 가시적으로 인건비를 조금 올려준다든가 하여튼 가시적으로 한번 저희 해보려고 좀 연구하고 있는데 요건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 하여튼 내년에 좀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월 방문 보건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120, 130에서 150 정도 되는 거를. 예. 하여튼 다른 병원 기관에서 그분들은 병원에서는 그냥 병원 시설 내에서 근무해도 급여를 보건소에서 주는 것보다 급여가 한 30에서 50만 원 더 많으니까 최소한 한 50 이상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어르신들 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그 면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잘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항상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집에는 방문보건 차량들이 위치해서 열심히 케어도 하고 건강도 체크해 드리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좀 현실화시켜서 그 채용을 좀 늘려서 하여튼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어려운 현실인데 그 어르신들 건강 체크라든가 또 이렇게 가서 그 어르신들 건강 악화되시는 분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사례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예, 소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인건비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좀 다른 직원하고 저희하고 형평성 관계, 그 다음에 지방재정 자립도 관계 해서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과 그 약수 평화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앞서 그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국비 사업이고 도비 사업인데, 정말 그 보건소 박종남 씨 여기 오셨나요? 오늘 못 왔습니다. 네. 참 눈물 겹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국비로 책정되는데 또 사업비 배정이라든가 과연 그 박종남 주무관께서 있으면 없으면 이 사업이 됐을까라고 하는 정말 그 노력 많이 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좀 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DMZ 치유마을 자연치유 생태마을하고 여기에 보면은 그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의 아토피 비만 치유센터를 그 콤비메드에 그 위탁을 했죠. 아직 협약은 체결 안 했고요. 협약은 체결 안 예, 했고, 예, 선정 공고만 돼 있어요. 거기에 선정이 됐죠. 예. 여기 거기에 보면은 김정진 그 대표인가요? 한의사가 한의학 박사시죠. 예. 박대원 한의사는 그 본초학을 전공했고, 예. 이 두 분이 뭐 그 아토피 비만 그 치유 관련해가지고 연구 논문이라든가 어떤 라이센스가 있나요? 전문 분야? 제가 아직까지 그거까지 판단 못했는데요. 제가 박사님이라 알고 있고 우리 그래서 직원들은 박사는 그 본초학 박사고 한의학 박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논문까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치유생태 마을을 그 조성을 하고 아토피와 그 비만 치유센터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 의료 기관이라든가 또 전문 그 어떤 한의사가 와서 하는 것이 적정한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 그 자연치유 마을에 보면은 한 입원실이 7개고, 그래서 베드가 7개씩 있어가지고 한 50여 명 아마 거의 입원할 수 있고, 약수 평화마을도 이제 한 100여 명 숙박할 수 있죠. 예. 한 150명 정도를, 여기에 숙박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선 이 자연치유 생태마을하고 약수 평화마을의 그 어떤 그 조성 목적이라든가 또 향후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약수평화마을하고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은 이제 같은 부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통합으로 이제 명칭을 저희가 이제 올해 안으로 다시 만들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통합 명칭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토피 관련 기능성을 만드는 그 연구소가 콤비메드 그 김정진 박사인데요. 그 아토피 센터에다가 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양구에서 그 제품을 이제 연구 성과가 나면 양구에서 제품 성과가 됐을 때 양구 브랜드로 대기업이 납품을 해줍니다. 참고로 지금 그 경희대학교 내 그 산학협력단으로 지금 품매드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발효 제품 함상품 원료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태평양 아토피 아모레 퍼시픽에 납품 실적도 있고 저희가 좀 확인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양구에서 한약재로 발효식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뭐 당장 1년 내에 무슨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구가 제대로 되면은 양구에도 좀 어떤 이익이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저 농민들도 이제 한약재를 심어가지고 여기다 납품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저희가 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이나 예. 약수 평화마을 이 건물이 예. 어떤 그 연구소는 이제 일부고, 그죠? 극히 예. 일부고, 대부분, 이 숙박시설 위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를. 일단, 저희가 그 마을에 강강 두레 마을로 후궁리가 되어 있는데요. 강강 두레 마을에서 이제 학생들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김정진 아까 한의원 분이 이제 아토피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이제 환자들을 유치해가지고 넣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 유치,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의료관광 쪽에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닌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은 같이 이제 외국인 환자들 유치하는 방법으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마을에서 어떤 관광객을 우리도 지금 한 6개 마을이 있어요, 기존에. 오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오밀이, 학조리, 팔랑리 이렇게 이제 그 체험 마을이 있는데 이 군에서 또 이렇게 한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게 참 어렵게 예산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이것을 위탁을 줬을 때 잘못하면은 이 펜션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양구 관내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140여 명이 있어요. 140 펜션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어떤 시설을 해놓고 또 어떤 관광객의 이런 어떤 숙박 하시는 분 숙박을 이제 숙박 사업을 또 하다 보면은 이 군에서 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런 어떤 기존의 펜션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 체험 마을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다고 하면 이 보건소에서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거 조성을 당초에 이제 할 때부터 물론 보건소장님 여기 오신 지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일전에 경제관광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이제 의료관광으로 오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들은 보통 작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 4개월씩 이렇게 있다가 가거든요. 그분들을 여기에 일주일씩 이렇게 순환적으로 와서 치유할 수 있는, 또 치유하면서 숙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기서 수용을 못하면은 그분들을 인근의 어떤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연계시켜 준다고 하면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각광을 받을 텐데, 이렇게 건물 져놓고 특정한 단체에다 위탁 주고 또 거기서 어떤 관광객 파일을 나눠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좋은 시설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제의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내에 이런 어떤 의료 관광을 하는 대형 병원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라도 특히 이 치유 생태 마을이라든가 약수 평화 마을이 정말 의료 관광의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돼서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또 시설 개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적으로 진료소의 운영비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1,000원꼴로 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 현실에 맞게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우리 공공운영비 관련된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는 좀 연찬을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좀 내년도 사업에 좀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하루에 1,000원꼴이더라고요. 너무 열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계속 관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제가 어느 분들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진료소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너무 열악하게 좀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보건소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7일자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